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82페이지 38 예제 38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이걸 가져온 사례인데요. 2013년 계산년은 2012년 임진년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있다. 임진년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큰 손실이 있었을 것 같다. 인성은 권리 이런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술을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근데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문답한 내용과 그 술사가 그걸 해석한 내용이죠. 경술월 상황. 인성은 직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리상의 일반적인 거죠. 인성을 빼앗기는 것은 천간지 두 개의 노선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보신을 볼 때 천간 노선에서의 어떤 보신, 지지 노선에서의 보신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천간 경금 인성에는 보신이 없고 정화가 긴첩하니 이미 극을 당한다. 즉 오로지 현재는 지지에만 의지할 수 있는데 지지 중에도 보신이 없다. 원국의 천간 지 중에 모두 보신이 없다. 오로지 년운이 인동하는 것을 기다릴 뿐이다. 대운이 신으로 가면 본래는 임진년, 유년 임수에게 화설을 당할 수 있는데 무신, 기우, 경수 3개월 속에서 임수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부존재한 이 말은 멈춰 있는 거죠. 신을 화설하지 못하고 경수를 해서 경이 또 투간해서 금의 기운을 가중한다. 바로 명국 정화에게 극을 당하는 것이니 해극이죠. 인을 빼앗기는 것이다. 인을 빼앗기는 자는 다시 그 하나의 원인은 명국이 신약해서 인을 쓰는 경우 거기에 있는 거죠. 이때 용신 인성이 상에 누우면은 통상 큰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왜 부친이 문제가 생겼을까? 부친은 현재 정화로 봐야 되는데 천간에서 보신이 없다. 항상 어떤 태극점을 놓고 태극점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이 보신인에 의하면 그 태극점의 보신을 보는 거죠. 지지는 사화와 술토 두 개 보신이 있다. 정화에 대해서 사화도 보신이 가능하고 술토도 보신이 가능하죠. 임진년 정화는 천간에서 합을 당하고 지지에서는 보신의 하나인 사화가 해수에게 충돌을 당하는 것. 사화는 본래 정화의 보신이다. 음양이 서로 표린 이때 정제는 편제로 볼 수 있다. 즉 이때 그것은 원신이고 보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의 보신은 술토인데 술토가 회멸되면 해수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화를 충돌할 것이다. 경술월은 술토의 기가 나오는데 마침 유년의 진토의 기에게 충돌을 당한다. 보신이 멸절되니 해수가 사화를 충하여 없앤다. 정편제가 천간 지지 양노선에서 모두 멸절되니 편제가 상하여 죽게 된다. 제가 써놓은 건데요. 좀 이 호일명 선생의 이론에 의해서 해설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불편하죠. 경술월 같은 경우는 유년, 임진년, 간제의 기가 모두 쉴 때죠.
경금과 술토가 직접 원국에 작용합니다. 경금은 정화, 술토는 해수를 극하고 도리어 사화가 충파되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사화가 충돼서 재성이 다 사라져서 부친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좀 허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희기를 가리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보호신만 따지는 경우, 지금 호 선생은 예를 들어서 편제 부친을 볼 때 편제에 보호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보호신이 천간지지에서 다 손상이 돼서 보호신을 찾는 그 편제의 상태가 해멸되는 경우에 편제 육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는 거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죠. 다시 간단히 보면, 자, 신묘운, 임진년, 경술월을 볼까요? 경술월에 임수는 일단 멈춰 있죠. 경이 직접 원국에 작용합니다. 두 개의 정화, 사화의 회극, 그래서 경이 무력화되는 거죠. 지지의 술토는 유년지 진운과 충해죠. 충하면 중단되는 거죠. 진술이 충해서 토가 왕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임수도 휴직이었는데 동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서 정을 합하죠. 그리고 산은 설을 당하고요. 임수에게 또 극을 당하죠. 해수. 그래서 보신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정화와 사화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를 따라서 육친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천간지지에 보신이 없어서, 경금이 없어서, 뭐 경금이 보호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는 맞다, 이겁니다. 토가 충해서, 그러니까 이 진술 충해서 토가 왕해지는데, 그래서 술을 극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술 충도 당한다. 진술 충해서 토가 왕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사화가, 그래서 사화를 극하고, 그래서 해수를 극하고, 그래서 뭐 해수가 움직여서 사화를 다시 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 좀 이게 지금 호일명 선생은 토기는 충왕하지만 허기일 뿐이므로 수를 극하는 것, 이것은 불가하다. 그냥 동주에 임수가 동하고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호일명 선생의 책에도 더 맞습니다. 충기는 우리가 흔히 충기, 토는 충기라고 하죠. 토의 기운은 그 자체로 동하는 그런 것보다는 충해서, 왜 그러냐면 토는 사우에 있죠. 여기가 토의 자리입니다. 이 사우 구석, 여기에 토의 자리인데, 이 토의 기는
충해야 동하는 거죠. 그리고 충하는 상태. 그래야 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충해서 동하고 있는 그 상태의 기는 그 자체로는 술을 극한 영량은 매우 적습니다. 허기니까요. 허기. 여기서 지금 임진년 경술월 진술충이 일어나 버리면 토기가 충왕해지긴 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해수를 극할 수 있어서 사화를 자유롭게 하고, 아니면 해수를 극할 수 있어서 해가 동하니까 그것이 사화를 충하고 다시 충하고,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경술년은 또 원국에 그대로 있죠. 경술이. 그래서 술이 일단 동하죠. 그리고 또 진토가 충하고요. 그래서 해수를 극합니다. 최소한 시에 있는 사화는 손상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화가 천간 지지에, 천간의 정화가 없어지고 지지에 사화가 없어져서 그 재성에 관련된 육친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 그 원인 제공이 경금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은 이렇게 사고 직권을 빼앗기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부친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물론 홀명 선생의 이론은 굉장히 그 정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자료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보법으로 보면 간단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격신은 임수고요. 용신은 경금, 그다음에 개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정화죠. 신금을 제거해서 신금이 개수를 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육친, 부친을 보면 정화죠. 편제. 그런데 호유자는 을목입니다. 부친 기신은 개수, 신금, 기토죠. 운에서 오는 임수는 원국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합주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오는 임수는 부친성의 기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친 기신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격신이지만 육친상으로는 기신 역할을 한다. 남자명은 정편제 혼잡이 당연한 거죠. 육친상. 처가 있고 부친이 있어야 되니까요. 병화는 그래서 정제인데, 병화는 신금을 합류해서 기신이 되는 겁니다. 신금을 합류해서. 만약에 신금이 온다면 병화가 정제가 편제와 혼잡돼서 기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금이 오면 신금을 합류하게 돼서 문제가 된다. 신금은 개수를 생해서 정화를 극하게 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근데 기신을 합류하면 기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 부친 육친에 관련된 희귀신을 먼저 가립니다. 이렇게 딱 가려지죠. 부친은 임수, 정화인데 임수를 보고, 임수가 운의 경금을 본다. 운에서 임수, 경금이 무너지면 정화가 무너진다. 부친성의 기신은 개수, 병화, 무토, 간목도 기신이다. 신묘운, 신금은 기신이다. 개수를 생하는 글자이니 간접적으로 부친에게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운에서 오는 임수는 부친에게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임진년, 임수는 병화 귀신을 제거하는 희신이다. 다만 운에서 오는 임은 정화를 합주하고 따라서 임은 육친 귀신화 되는 거죠. 그리고 동주하는 진토는 임수의 고지나 해수를 극하고 임수를 극하고 진술충으로 토성을 동탕하며 경금을 매금하는 귀신이다. 임수를 무력하게 하면 사병화가 혼잡한다. 어쨌든 임진년 임수와 진토는 부친 육친 부친에게 귀신 역할을 하는 상하 글자죠. 6월에서 보면 이제 경술월은 유년의 임수가 휴지하고 발동하는 구간이 아니다. 따라서 임수가 좋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원래는 좋은 육친 부친한테 나쁜 역할을 해로운 역할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진토는 수월의 작동이 멈추죠. 즉 경술월은 유년, 천간, 임수는 작동하지 않고 진토도 작동을 멈추고 술토와 경금이 직접 원국과 대운에 작용한다. 단 진술토는 충으로서 토항한 상태로 원국에 작용한다. 아까 허기, 술을 극하는 역량은 많이 떨어진다. 6월주 경술월은 연주와 동일하며 유년의 진토는 술토와 작동. 그래서 화를 어둡게 하고 술을 극하고 금을 묻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화를 도리어 청하게 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병화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정화를 돕는 거죠. 즉 정화의 임사물의 천간 경금은 정화에게 희극을 당하니 동하지 않음만 못하다. 즉 정화의 임사물이 흉함이 응한다. 도리어 정화에게 손상을 끼치죠. 육친우는 부친이고 처이다. 사건상을 보면 손재가 응할 것이고 사회상을 보면 자신이 일생을 추구하는 바, 격신이죠. 정확히 하지 못하니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혼선이나 혼란으로 지체가 장애가 오는 모습이다. 임진, 임수는 지금 이게 문제가 정화에게 문제가 좀 경화. 정화. 격신의 문제. 이것은 자신 사회상호 일생 추구하는 바죠. 이게 격신입니다. 임수의 기신적 작용. 정화의 어떤 재성의 안 좋은 측면. 그것은 재물이죠. 재물, 손재. 오행상 화오행이니까 화오행과 관련된 열성인자, 전파성, 문명성, 주변에 밝게 하는 성질, 열정적인 책임감 이런 것이 병화의 특징이죠. 화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의 장애나 지체 같이 읽어주면 된다. 이 팔자가 신묘운 임진년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임수는 격신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자신의 주체성, 어떤 일생 추구하는 바 이런 데에 대해서 좋아져야 되는 거죠. 좋아져. 그런데 같이 타고 오는 진토가 일단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진토는 동주에서 임수를 극하게 되고
일간에 대한 관살이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수한테 좋지 않은 역할을 끼친다. 그리고 임수는 육친상으로는 이런 부친의 귀신 역할을 한다. 더더군다나 임수가 멈춰야 될 시기, 경술월이면 멈춰있는 시기인데 도리어 멈춰지지 않고 다시 충을 당해서 임수가 동하게 되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시 발현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육친에도 똑같이 해가 미친다. 그래서 임진년 일단 년만 보면 나쁘지 않은 운인데 특정월, 경술월 이런 때는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 우리가 1년 운을 볼 때 1년 운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좋다. 그런 건 아니죠. 특히 우리가 6월법을 익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왜 어떤 월에 좋지 않은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무난한데 이런 특히 경술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그 다음 팔자는 정 때문에 허덕이는 재수각의 총각 이렇게 붙였네요. 신의 기에 정사이민. 이모년 정미월에 문정을 한 사람이죠. 명중에서 겁재가 재와 편재를 극하는데 겁재와 재성 중에서 누가 여친인가를 생각할 볼 문제이다. 겁재는 병하고 재성은 금이고 이 팔자는 지금 인사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해합으로 해소가 되죠. 그런데 또 사해충도 있습니다. 또 해해 자형도 있고요. 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말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알아줘야 될 게 합하는 경우, 특히 극도 약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일단 합하는 경우에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데 그 합할 때 상호 간의 의미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환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신합이다. 그러면 병화는 겁재인데 신금은 재성이죠. 근데 이때 병화는 겁재가 아니고 재성의 의미를 갖는다. 거꾸로 정화가 와서 신금이 와서 병을 합하면 재성이 와서 병을 겁재를 합하는데 이때는 신금이 겁재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환상의 환상. 서로 상을 교환한다 이런 의미죠. 이런 개념이 맹파에서 쓰는 그런 주된 기법인데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간 병화가 해월생이고 시간에 임수가 투관하니까 일주는 약하다. 그런데 왕세론으로 이렇게 대뜸 들어가면 일주를 신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가릴 필요는 사실 없는데 하여튼 월간은 기토이고 이 팔자 중에 제일 강한 글자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임수가 제일 강하죠. 일단 충을 맡고 있어도 돼요. 월간은 기토이고 연간은 신금이니 식신생재하지만 일주에 대해서는 극설이 교가가 된다. 다른 십신이 일주에 대해 극설 교가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십신의 조합의 영향을 감안한 후 다시 이쪽에서 논의한다. 이 팔자에서 시간 임수의 극과 월간 기토의 설을 말하는 것이지 연간 신금의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신강약법으로 본다고 해도, 업구법으로 본다고 해도 신금은 신약한 팔자의 재성이긴 하니까 기신이긴 하지만 이 팔자에서는 오히려 희신 역할을 하죠. 년신은 기토를 설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해지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희적인 역할, 반가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죠. 일지사화는 일신을 도우는 것, 방신이 가능한데 월지 및 연지의 양해수가 충하고 있으며 다만 다행히 시지 인목에 전화가 있어서 이민의 임이 이 사해충을 전화한다. 이렇게 지금 후선생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논리적인 어떤 토대가 없으면 흔들리기 쉽고 좀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 전화를 한다고 하니 일단 보시죠. 전화가 있어서 호선생은 합의충을 해소한다 라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는 걸 논한다. 신약한데 인성이 생신하니 본래 총명하고 신실한 실속 있는 사람이다. 이 인목이 해수에 작용을 하려면 첫째는 천간에 서로 연결이 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기토 대신에 정화가 있거나 그럼 정임합해서 천간으로 연결되면 지지로 연결될 수 있죠. 아니면 서로 지지간에 연결이 되거나, 근데 사화가 중간에 껴 있죠. 사화가 중간에 껴 있어 인해합을 하는데 약간의 지체 요소죠.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지체 요소죠. 왜 그러냐면 일단 사해충을 하고 있어서 인사형이 있긴 하지만 사해충을 하고 있어서 인사형의 작용력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화는 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인이 와서 인사형을 하려고 하는데 인해 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화의 중간에서 있는 부분은 인해합을 방해하는데 큰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호 선생이 설명한 것을. 어떤 학인의 견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최대한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해를 일단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나 그 이의가 있는 부분을 따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무조건 안 돼. 여기 어떻게 이민의 인목이 사해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되네 안 되네를 내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명리학계의 지금 작금의 현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죠.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거, 그것으로만 정답이다. 그것만이 제대로 된 이론이다. 이렇게 판에 박히게 공부를 해버리면 확장도 안 되고 발전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급적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이유도 큽니다. 대운이 병신으로 가면 병화 겁재가 년간 신금 편재를 합하고, 겁재가 편재를 합하죠. 그 다음에 지지에 정제 신금이죠.
그 일지를 합한다. 신금은 정제, 그러니까 지지 신금은 정제이고 사화는 겁제. 그러니까 모두 대운의 간지 모두가 지금 겁제와 재성이 합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두 개의 각대에서 분석을 한다. 재가 겁과 합하는데, 그래서 재가 겁이 될 수 있고 겁이 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환상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여친을 본다면 이성 상대 본다면 재는 재가 여친을 의미하죠. 여친 재성과 겁재가 합하는 것은 그냥 동정의 문제죠. 재성이 동해서 겁재를 합하느냐, 겁재가 동해서 재성을 합하느냐, 동정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지만, 여친이 한눈을 팔거나 타인과 여친을 공유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 여친이 한눈 파는 것은 재성이 동하는 거고, 뒤에 타인과 여친을 공유하는 것은 겁재가 동하는 거죠. 명주가 말하기를 이전에 3명의 여친을 사귀었는데 뭐 어쩌고 해서 나만 아는 여친이 없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성인연도 재성이고 남자한테, 그냥 우리가 금전 등은 그 재물도 재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전 등의 재물을 말한다면 신금 편재와 경금 정재 모두 재물을 의미한다. 재물 금이죠. 금성. 재물이 병화 및 사화 겁재와 합을 한다. 일주는 정화이고 겁재 병화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표하는 외에도 왕왕 이성 친구를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재성이 겁재를 합하는 경우 환상을 해서 서로 인사물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인사물의 상을. 정화와 병화는 이름 일양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화가 일지 처궁에 저하므로 이 팔자의 사화, 즉 병화 겁재는 분명히 여자친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배우자 궁에 있고 그것이 천간에서 와서 나의 재성과 합하는 이런 상황은 그 환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자친구가 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상이다. 월간 기토 식신이 연간 신금 편재를 생하는 것은 돈은 마음속으로 원하여 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간이 약하니 일지사화의 상조와 시지인목의 상생에 의지한다. 그런데 이때 사화는 대운 신금에 합을 당하고 인목도 신금에게 충을 당하여 일주가 매우 약하다. 무거운 재관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여친이 요구하는 금전은 자신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 자기에게는 매우 스트레스가 크게 된다. 인목이 극을 입어서 정이 손상되니 판단력 차고 흐리멍텅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팔자를 대략 대운까지 일단 본 거죠. 자세히 각 유년의 상황을 떼어 설명하는 거죠. 신사년에는 많은 돈을 뜯겼다. 그 다음에 경진년에는 병수를 헤어졌는데 자진해서 헤어졌다. 그 같은 해 경진년 말에 세 번째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다. 지금 그 여친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신사년 2월 신묘월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따로 사귀었다. 7월 병신월에 두 사람 간의 감정은 이미 파탄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여전히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 거죠. 경신년의 경금은 쉽게 때 보냈는데, 경진년에 지금 그 경진년 말에 만난 그 여친은 지금 신사년인데 여전히 자기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정제는 경금이 정제인데 술토 상관이 와서 생해줘야 되고, 이때 비로소 정제돼서 좋다, 이렇게 보신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원국이나 대운을 막론하고 모두 상관 술토가 없으니 당년의 여친 경금은 일주가 그녀에게 털끝만큼의 베풀 마음이 없다. 사주 중에 본래 편재 신금이 있는데 유년에서 오는 것은 정제 경금이, 이때는 정편재가 동시에 출현하여 의지가 전일하지 못하고 강건하게 정화해지지 못하니 감정이 전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진년에 사귀는 여친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망설일 마음이 있고 여친의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한 즉시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신사년, 교제하는 여친은 신금인데 년간의 신과 같은 것이니 혼잡하는 문제는 없다. 이때는 편재지만 정제로도 본다. 그렇죠? 신금이 기토의 상생이 있으니 신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며, 신사년과 대운 병신은 신사년, 병신대운, 천간 상합, 지지도 상합이며, 금은 처제이고 화는 나이니까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구나 일지와 합을 하니까 그녀를 내 마누라로 생각한다. 그래서 1년 동안 여자친구가 바람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신사년의 여친의 외유를 알게 되었을까? 신사와 대운 병신이 상합하여 신금, 경양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신금의 물상은 경양식당도 되는 거죠. 신금은 편재인데요. 신금은 병화 겁재를 향하고 있는 것. 유년에서 지금 신금이 오고, 대운에서 병화가, 유년의 신금이 대운의 병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일주 정화를 향하지 않는다. 이때 병화 겁재는 이때는 경쟁자죠. 사화는 지지, 사병화는 배우자입니다. 천간에서 온 병화는 경쟁자죠. 신사유년이 주동하는 거죠. 유년이 주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여친인데 병화를 향하고 있으니까 병화는 겁재인데 경쟁자다. 대운 병신과 유년 신상 합하는 것은 재물, 그러니까 신금이죠. 신물, 재물이 병에게 합을 당하는 것. 이때 또 병화는 여친에 해당되는 거죠. 환상. 명주의 여친이 전제를, 재물을 요구한다. 여친에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유년이 주동하는 거고 대운이 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의 신이 대운의 병을 합하는 거죠. 이때 신은 원국에도 있죠. 재물일 때 신이, 병은 여친이 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금은 여친 재물, 병화는 겁재, 경쟁자, 여친,
일정 부분 재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십신을 공부할 때 항상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십신의 의미를 항상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서로 연결될 때 주로 합, 극 이런 거죠. 합으로 연결될 때는 서로 환상을 하고 극으로 연결될 때는 환상은 아니지만 반대의 측면을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성과 식상은 서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의 사고, 판단력 부분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식상이 희신을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인성이 극하면 판단이 흐려져서 사기를 당한다. 인성이 기신 역할을 하면 그 자체로는 식상을 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인성도 사고나 이런 어떤 생각의 영역이지만 그 식상을 극할 때는 그런 것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 인성 기신인 경우, 식상 기신인 경우 똑같이 판단 착오. 그 다음에 식상이 인성을 극할 때, 인성이 희신인데 식상이 희신인데 인성을 극할 때, 또 그것도 판단 착오. 이렇게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환상이 어려운 건 아니죠. 서로 연결될 경우 그 연결되는 어떤 글자가 의미하는 인사물과 어떤 상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똑같은 말 써놨네요, 제가. 계속 호구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신왕에서 식상을 용하여 설하는 때에 식상이 만약 극을 받으면 판단 착오를 하기 쉽고 사기를 당할 것 같다. 신약하여 인성을 용하여 생하는 것이 좋을 때는 만약 인성이 극을 받을 때라면 이때도 역시 판단 착오하기 쉽고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 명주는 신약하니까 인목을 써서 생하여야 되는데 대운이 신에 있고 신금은 인목을 충극하니 정이 극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 착오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거죠. 신사년과 병신년은 간지가 상합하는데 금재성이 손상을 입는다. 이때의 파재가 가장 많다. 그런데 병신월은 병과 천간신 그리고 사화신이 합을 하는 힘이 더 부각된다. 더 강해지는 거죠. 대운과 유월이 똑같으니까 그것이 원국에 작용할 때는 더 강해지는 거죠. 아니면 2대2죠. 2대2. 두 개의 병과 두 개의 신금. 그러니까 병과 신이 서로 꽉 물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병도 움직이지 못하고 신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병과 신이 서로 갖고 있는 그 상이 인사물의 상이 교환이 되면서 두 가지의 양쪽 다 지체나 장애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호가 잡혔는지. 그리고 이모년 병신운 병운 정미월에 물어볼 때는 전월 병월의 여친이 또 돈을 달라고 하자 명주는 이미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이제 물어본 것이죠. 병월에는 돈을 좀 푼돈을 줬는데 정미월에는 마저가래 돈을 또 잃었다. 돈을 못 준 겁니다. 정미월에 헤어졌다. 전년도 신사년의 신금 때문이죠. 이모년 정미월에 헤어졌는데 그 전에 신사년의 신금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은 호일명 선생의 윤현법, 핍진법 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아주 탁월한 부분이죠.
전년도 신사년의 신금, 이게 정미월의 극을 당해서 임오년 정미월 극을 당해서 없어진다. 신금의 활동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명중에 편제가 극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며 명중은 돈이 없는 것이다. 편제가 극으로 없어지는 것은 여자친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그러면 신금이 여자친구이기도 하니까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왜? 원국의 기토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극을 해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또 기토, 식신은 그 생각이죠. 생각, 머리, 아까 사고. 그 생각이 자꾸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금이 극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자친구가 극을 당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임모년 개축월, 해당 월에 여자친구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때 관부, 그러니까 관사나 관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개축월의 관부는 어떻게 올까? 개수가 출간해서, 개수는 임오년 개미년이 이제 그 다음 해죠. 개미년. 그런데 이 개미년의 개수가 개축월에 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년 개축월은 임수, 개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 정화를 극할 수 있는데 개수 평관은 흉신, 악사를 의미하니 불량분자 혹은 관사다. 다만 일주는 기토가 회극해서 일주 정화는 기토가 개수를 회극해서 정화를 손상하지 못하고, 년간의 신금은 토수간에 원활하게 하니 기는 다시 모여 수가 극화한다. 활 극한다. 나쁜 사람이 개수인데 나에게 불리할 때에는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만 신 때문에 이거 중간에서 소통해 주죠. 그래서 소리한다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개축월은 관부가 신상에 발생하지 않고 여친에게 발생했을까? 또한 마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땄는데 무슨 이치일까? 이런 것은 일종의 물상나들이죠. 액땜 대신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부정적인 측면 인자를 다른 쪽으로 화해서 그걸 내가 득한다, 이런 거죠. 임오년 개축월 병신합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유로워지고, 또 축토는 원국의 금을 합해서 금국이 이루어지니까 금이 왕해지죠. 그래서 금이 왕해지는, 재물이 왕성해지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해지죠. 여친의 이중성이 문제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상의 문제죠. 그리고 여친과의 관계는 이성인연, 재성이 태극점인데 재성의 문제로 보는 거죠. 주보는 이렇게 되고, 이 팔자에서 병화가 신금을 합거해야만이 얻는 거죠. 합거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팔자는 신금이 기신입니다. 정제 신금이. 그래서 신금을 혼잡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기신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기신이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개수로서 신금을 설하거나 정화로서 개수를 극하거나 하는, 정화로서 극하는 것은 쓸 수 있지만 임수가 있어서 또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땅한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따라서 임수가 와서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해야 되는 거죠.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병화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화가 오는 것은 병신합을 해소하기 때문에 임수가 또 와서 그것을 합해줘야 됩니다. 정화. 그래서 이 팔자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성인연을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죠. 혼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팔자 구조입니다. 이 주보에서만도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어쨌든 신금 편제가 처성이고 기신입니다. 사중에 경금은 손상되죠. 처궁 사병화는 기신인데 다만 조용신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죠. 기신인데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친구를 찾는 거죠. 처성과 처궁이 기신은 동탕되고 희신은 재화가 불가하니까 이성이 얕다. 병신은 병화는 처궁의 기신이나 조용도이고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본인이 막 찾고요. 신금을 합거해서 희신적인 역할을 하죠. 아까 이 신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합거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임수, 간목, 병화가 손상될 때는 신을 합거함이 불가하다. 병운, 신금의 윤년에는 신금의 흉적인 역할이 극대화돼 병신합이 해소되는 거죠. 재성이 인성의 흉상을 가지고 있다. 신금이 일간 대비는 재성인데 격신 대비는 인성이니까 이 두 개가 측면에서 흉이 응하는 거죠. 돈을 쓰는데 사기를 당한다. 이런 거죠. 신사년 신묘월 신금이 작동하는 구간 대운 병화를 합주하여 원국에 신금이 합해서 해소되니 신금의 기신적 움직임이 온다. 재물의 손실이다. 6월 병신월 유년천간이 작동을 멈춘 상태 6월에 병화가 직접 대운과 원국에 작용한다. 대운의 병화와 6월의 병화가 작동 원국의 신금은 합거 후 합류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신과 두 개의 병이니까 두 개 다 묶인다. 이성인연은 나가고 들어오며 돈도 마찬가지다. 6월지 신금은 유년지 사화 먼저 작용하고 원국이나 대운에 작용하지 못하여 영향력은 미미하다. 임오년은 임수는 희신인데 다만 대운의 병화를 극하여 원국의 신금을 합하지 못하게 하니 기신적 역할을 한다. 임수, 병화, 신금의 우성인자를 잃는다. 오화, 인호, 화국, 병정화를 회국하는데 병화는 제거되고 오화는 유지된다. 그러니까 희신은 가버리고 기신이 남아있는 거죠. 신사년, 신금은 기신, 사화는 해수를 충해서 또 기신이죠. 해 임수가 희신이니까요. 정미월, 6월 정화는 임수의 구간이니 유년에 임수에 먼저 작용. 정화의 길상을 발현하지 못하고 임수가 그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임수는 병화를 극하고 합을 해소하죠. 신금을 자유롭게 해버리는 거죠. 미토는 오화의 구간이니까 역시 오화가 작동한다. 개축월, 개수는 임수와 임년의 개미년의 개수가 같이 유행하니 진가가 혼잡한다. 축토는 원국에 직접 작용, 사축신으로 경신금이 혼잡한다. 진가 혼잡에 용신이 혼잡하니 대용하다. 임계수는 관살이고 고집불통이며 동료이다. 이러한 임사물의 흉하다. 기본적으로 관사가 있을 수 있다. 임수는 여친일 수도 있다고 했죠. 재물은 신금과 사경금이죠. 사경금은 처궁에 있으니까 처와 유관한 것이며 임수를 같이 보고 신금은 편재성이고 연간에 투관했다. 이것은 재물, 부친 등을 본다.
재물의 동태는 정화로서 본다. 신금 기신이니까요. 신금이 기신. 경금은 간목을 충하니까 기신. 그래서 병화 임수. 그렇죠. 부친이나 재물을 볼 때는 신금을 보는데 정화로서 제하니까 정화를 같이 봐야 되죠. 경금은 처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처와 유관한 거죠. 그런데 충으로 깨지고 있죠. 충형을 있어서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와 유관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주법으로 잘 읽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